아 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이 프로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이동형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3부는 온갖 문제 연구소 시간입니다. 통제되지 않은 집단지성으로 우리 사회 온갖 문제를 풀어봅니다. 국립암센터 가정의학과 명승관 교수, 김기태 미국 변호사, 최영일 시사평론가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통제되지 않은 집단지성. 예, 세 분을 통제할 수가 없어요. 저는 어느 정도 아니 통제됩니다 저는. 아 그리고 지난번에 직감 하나씩 줬는데 왜 얘기 안 하세요? 유치해서 안 합니다. 너무 아재 개그스럽다고. 네, 연구소장 명순관입니다. 네, 그래요. 자, 오늘은 5.18 40주기입니다. 세 분 다 각각 5.18에 대한 생각은 다를 것 같은데요. 있죠. 예. 네. 제가 우리 셋 중에 가장 나이가 어리니까. 그렇죠. 제가 80년에는 중2였어요. 예. 그래서 그때는 흑백 TV에 저는 이제 서울 살았는데 저 광주를 폭도들이 장악했다. 이 경찰서 무기고를 탈취해서 무장을 하고 예. 우리 군과 대치하고 있다. 그때 이제 뉴스가 폭도였습니다. 그리고 제 기억에 생생한 건 헬기에서 전단을 쫙 뿌려요. 광주 시민 여러분 무기를 반납하고 일상으로 돌아가십시오. 이런 방송을 이제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당시에는 이게 최규하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다가 제가 완전히 속은 거죠. 역사를 거꾸로 알고 잘한 거죠. 예. 85년에 대학에 입학하고 나서 영상을 보게 됩니다. 네, 사회과학 서클에서.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택시 운전사의 위르겐 힌스페터가 예. 현장에서 찍었던 영상들. 독일 방송에는 생생하게 나갔던 예. 그 독일어로 편집된 거에 자막을 입힌 걸 보고서 그게 제 기억에는 이제 천주교회에서 만들었던 예. 그 영상 기록으로 기억이 나요. 예. 그 완전히 충격을 받는 거죠. 그러고 나서는 그때 제가 가치관 붕괴가 와요. 우리 그럼 국가의 군이 이 무고한 시민을 이렇게 학살했단 말인가. 그러고 이제 양민 학살 사례가 6개가 예. 진상조사위에서 나오는데 예. 그게 주남마을 달리는 버스에 총격을 가한 예. 사건, 송암동에서 이 자기네끼리 군끼리 5인 사격을 해서 사망자가 나자 그 마을을 초토화시킵니다. 장기 두고 있다가 끌려나간 어르신, 그냥 집에 있다가 또 끌려나간 이 청년들, 개울가에서 몇 감던 어린이들 탁살당해요. 이게 이 20세기의 전시도 예.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일이라는 것에 충격을 받고 40년째 이거는 뭐 80년대 학번들의 어떤 죄책감, 예. 낙인이 있는 거죠. 왜곡된 역사 교육을 받아오다가 대학교 가서 진실을 알고 5년 동안 속고 있다가. 멘붕에 빠졌군요. 네, 그게 이제 1987에 나오잖아요. 네. 강동원 같은 학생은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 어쨌든 선배들이 보여준 영상에 충격받고 정말 열띤 막걸리 토론을 하고 났던 기억이 납니다. 예, 김 변호사. 네, 저도 80년 되면 저 초등학교도 안 갔던 7살 정도. 형. 예, 됐던 제가 애교가 아니지만. 좀 솔직히 얘기하세요. 예, 저도 초등고등학교 때는 전혀 모르고 있었고, 뉴스로만이나 접했었고요. 그때는 군사독재 시절이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대학교 들어와서 제 93학번이거든요. 아이고. 네, 대학교 들어와서 용문사에서 6박 7일간 사회과학 세미나를 하면서 그때 당시에 했던 게 자고 먹고 그다음에 책 읽고 토론했던 기억은 없습니다. 용문사는 보통 무슨 수를 하는 곳인데. 네. 그래서 다시 쓰는 거꾸로 읽는 현대사, 다시 쓰는 현대사 이런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더디가도 사람 생각하죠. 이런 사회과학 서적을 읽으면서 밤새 토론했던. 그래서 5.18에 대해서 낱낱이 알았던. 예, 역시 네, 대학교 가서 진실을 알게 됐고. 네, 맞습니다. 근데 우리 보이는 라디오 시청자분들께서 김 변호사님이 93학번이니까 다들 놀라시죠.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네. 오늘 가장 충격적이네요. 다들 놀라시고 계세요. 네. 자, 명구 박사님은? 네, 확실히 최 평론가님은 참 말씀이 많군요. 보니까. 네, 저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 당시에 국민학교 초등학교 6학년이기 때문에 아무 기억이 없습니다. 중고등학교 들어가서도 별로 거기에 대해서 잘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고
제가 재수를 했는데 재수해서 88학번으로 들어왔거든요. 예. 저희는 88 꿈나무였습니다. 저희 88 학번이. 올림픽 꿈나무. 88 꿈나무라고 그러는데 딱 들어갔는데 그때도 잘 몰랐다가 우리 김 변호사님과 마찬가지로 저도 이제 서클을 불량 서클 아닙니다. 노래 서클을 했는데 그 안에서 이제 사회과학 서적들도 읽고 그러면서 가장 먼저 접했던 게 5.18 광주의 진실이었죠. 그 전까지는 사태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광주 사태라고 했죠. 광주 사태라고 해서 계속 진짜로 그렇게 그랬지. 폭도들이 나쁜 사람들이 시위 일으킨 걸로 그렇게만 생각을 해왔던 거죠. 저도 대학 들어와서 알게 된 것 같아요. 네. 다들 부채의식이 조금씩 있죠. 진실을 있죠. 몰랐구나라는 그게 거. 있어요. 예. 굉장히 놀랐습니다. 예. 다들 대학교 때 가서 진실을 알았고 네. 참고로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알았어요. 역시 다르지요. 네. 다르지요. 많이 다르죠. 그게 뭐 꼭 좋은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니, 저도 그 당시 안동 시민회관 생생히 기억나는데 시민회관에서 사진전과 영상전이 있었어요. 87년도에. 상당히 저도 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지 네. 그거 보면서 그때부터 정치 공부를 해서 지금의 제가 이 마이크 앞에 있는 이유도 그때 먹었기 때문에 그 영향이 크겠죠. 크죠. 굉장히 크죠. 예, 굉장히 충격을 많이 예. 받으셔가지고. 그때부터 뭐 사회학 서적 공부도 하고 책도 읽고 뭐 이렇게 됐으니까. 예. 근데 다들 우리 뭐 80년대 학번, 90년대 초반 학번 분들은 대학교 가서야 진실 알았지. 그렇죠. 아니면 전혀 알 수가 없었고 TV에서 뭐 광주 사태라고 하고 교과서에도 막 뭐 전두환 전 대통령이 등장해서 그렇지, 막 그렇지. 그랬단 말이죠. 거기에 속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근데 이제는 역사적으로 또 법적으로 5.18 민주화 운동은 다 규명이 됐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계속 뭐 종편에서도 뭐 폭동이다, 북한군이 내려왔다 이런 거짓 뉴스를 퍼뜨렸고 그게 정리되니까는 며칠 전에 또다시 보수 유튜브를 중심으로 폭동이다. 뭐 CIA 보고서에 그렇게 나와 있다. 아유, 보수 유튜버 인정 안 합니다. 인정 안 합니까? 그거 유튜버죠. 네. 그것도 앞뒤 다 잘라가지고 그렇게 했더라고요. 계속해서 이런 주장이 있는데 그럼 이런 주장을 계속 보고만 있어야 되느냐. 뭐 그 독일의 반나치법 같은 그렇죠, 거. 그렇죠. 난 처벌하잖아요. 나치를 옹호하면. 그래서 이 홀로코스트를 예. 반대하면 처벌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네. 이제 처벌해야죠. 공소시효도 없고 그 구역자들을 이제 찾아내서 처벌한 지난해에도 94세 노인이 알고 보니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부역했던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5년 징역을 받았어요. 94세에 5년 징역 받으면 99세에 출소해요. 이런 일이 프랑스에서 벌어지는데 이 뭐 이스라엘에서도 벌어지고요. 그러니까 독일이 색출해서 이스라엘에 넘겨주잖아요. 네, 그렇죠. 네, 나치 부역자니까 당신 내가 알아서 해라.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너무 일찍 화해를 선언해 버렸어요. 예. 그러고 이제 사면도 너무 일찍 해준 감이에요. 네. 그때 역사적으로는 국민들이 통합행보다 박수가 있었지만 문제는 딱 하나를 우리가 간과한 거예요. 뭐냐면 그 최종 책임자가 진실을 인정하고 사과를 했어야 돼. 그렇죠. 그러면은 용서도 해줄 수 있고 화해도 해줄 수 있는데 지금도 저 광주 시민들을 다수의 마음은 오늘 문재인 대통령 기념사에도 나왔지만 용서와 화해가 필요한데 사죄를 먼저 해야지. 그렇죠. 근데 지금 재판에 나와서도 이거 왜 이래?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답답하기가 그지 모든 없는데. 문제에 대한 해결은 가해자의 사과로부터 시작하는 게 맞는 것입니다. 그 진상의 마지막 퍼즐 그럼요. 하나가 네. 이 최종 발포 명령권자가 누구였느냐. 그럼요. 이게 밝혀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본인은 거. 계속 그렇게 얘기하잖아. 나는 진짜 한 적 없는데 왜들 그러냐 이런 식으로 네. 답답하다고 그러는데요. 예. 아까 뭐 5년형 받았다 했습니다만 92세 할머니는 작년에 아우슈비츠는 노동 수용소였을 뿐 가스 악살이 일어나는 곳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다가 2년형 받았습니다. 네. 예. 그건 이제 부역이 아니고 말만 했는데. 말만 했는데.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왜곡 처벌법이 맞아, 발의됐는데 네. 20대에서 처리 안 될 것 같은 게 예. 문제죠. 그런데 그 한쪽에서는 또 그렇게 법을 만들게 되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주장이 또 있습니다. 저는 그거는 인정할 수 없는 게 이 예를 들면 역사를 페이크로 재가공하는 게 있어요. 무슨 그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의 네. 히틀러 암살 작전을 가상으로 마치 히틀러를 당시에 이제 죽인 것처럼 만드는 역사가 코미디나 패러디물론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이제 뭐 영화나 그림이나 소설이라면 모르겠어요. 창작의 영역. 근데 지금 그거 유튜버들이 창작입니까? 그거 뭐 문학이에요? 아니면은 그게 뭐 영화예요? 다 아니잖아요. 예. 그들은 이제 팩트라고 주장하면서 얘기하는 거죠. 이런 건 처벌해야죠. 그다음에 아무리 표현의 자유라고 하더라 헌법에서 보호하는 표현의 자유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국민에게 심각한 해를 주고 역사를 왜곡하는 그런 발언이라면 당연히 제재를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는 거는 표현의 자유와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5.18 폄훼하거나 거짓 뉴스를 버티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의 가치를 부정할 수 있는 거 말이죠. 예. 그럴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박원순 시장은 40년 전 그날도 오늘도 시민이 영웅이다라고 얘기했는데 40년 전 그날의 시민 영웅 이제 광주에 계셨던 그렇죠. 분들일 테고 오늘도 시민이 영웅이다란 말은 아마 코로나 위기 속에 시민 정신과 연대의식을 지켜준 국민을 뜻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뭐 유럽이나 뭐 미주가 선진국이 아니고 이제 대한민국이 선진국 대에 들어선 거 아니냐. 그렇죠. 다른 나라들은 아직도 마스크 쓰는 거에 대해 주저하고 뭐 그런 뭐 인종차별적 인종차별 이야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네. 아니 그게 이 시위 사진이 있어요. 숨 쉴 자유를 달라. 예. 마스크 쓰는 걸 반대하는 시위인데, 아니 전 그냥 그거는 표현의 자유다 생각해요. 그렇죠. 본인들의 손해인데. 네, 본인들이 선택해야 되는 거니까. 위생의식이 네. 미비하야. 예. 본인들이 손해 보는 거고. 예. 명 박사님 한국인들의 시민의식, 연대정신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는 대단한 것 같아요. 한번 또 뭐 하나 어려운 시기에 했다면 잘 뭉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도 뭐가 부조가 될 때 금모으기 할 때도 다 그냥 뭐 장롱 뭐 서랍에 있는 것까지 다 냈고 최근도 사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실 코로나 다 얘기했던 대로 어려운 시기에 하라는 대로 사실 많이 잘 따른 게 주요했다고 보거든요. 특히 이제 이런 마스크 같은 경우도 초반에는 사람들 마스크 별로 안 썼거든요. 근데 필요하다고 하니까 쓰라고 그랬을 때 썼는데 아까 얘기했던 대로 외국 사람들은 그 생각 하나를 바꾸기가 어려운 거예요. 예. 마스크 쓰는 것 자체가 약간 터부시 되고 예. 뭐 범죄 뭐 그거랑 예. 관련해서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걸 아직도 못 깨는 거죠. 저희 같았으면 어땠겠어요? 당장 다시 썼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우리나라 그 한국인들의 어떤 집단, 연대 의식, 시민의식 이런 부분들은 정말 세계 예. 최고라고 예.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재확 상황이 굉장히 걱정이었습니다. 네. 지난 주말이 고비가 아니었냐 했는데 다행히도 오늘 확진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15명 예. 증가했고 그중에 이제 그 해외 사례가 여전히 계속 10명. 10명이에요. 제가 계속 여러 번 얘기했지만 사실 우리 지역사회는 이번에 이태원 클럽발 이 확진자 수는 이제 많이 2, 3일째 더 이상 이제 사례가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잡히고 있다. 아마 거의 정리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해외 유입 사례는 계속해서 5명 혹은 10명까지 계속 지속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좀 걱정이고요. 뭐 그래도 지금 5월 6일이 마지막 그 이태원 클럽 영업했던 때이기 때문에 최대 잠복기 14일을 고려하면 5월 20날 그러니까 오늘이 5월 18일이니까 예. 내일 모레까지는 네. 일단 예. 최장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 현재 그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는 오늘 정오를 기준으로 170명, 네. 그다음에 이태원 관련 환자 89명, 이태원 관련 환자에 의해서 2차 감염된 분이 81명, 그리고 이태원 관련 클럽 관련 검사 지금까지 6만 5천여 건을 검사했지만 아직까지 연락이 되지 않는 2천여 명은 계속 경찰과 공조 수사를 해서 계속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유도할 예정입니다. 예. 아까 우리가 뭐 연대정신 시민의식 얘기했습니다만 안타까운 것은 그 인천 학원 강사. 그 사람이 계속 거짓말을 해서. 거짓말해서 정선도 거짓말했죠. 패가망신할 겁니다. 네. 아니, 왜냐면요. 말 좀 조심해 주시죠. 왜냐면 이게 이렇게 좀 자, 구상학번 변호사님. 여기 지금 우리 청취자들이 도대체 구상학번이 어디 있냐고 지금 찾고 있어요. 보이는 라디오죠? 네, 보이는 라디오니까 도대체 어디 있냐고. 제가 말 조심 좀 모자를 주시고요. 이제부터 제가 김기태라고 할게요. 저를 김기태로 해주세요. 아니, 왜냐면 이게 지난 2월에서 8일 사이에 그 100여 환자가 택시를 14차례나 탔습니다. 그래서 그 13명의 택시기사 중 1명만 지금 양성으로 판정이 됐고 그다음에 그 부인도 지금 양성으로 맞아요. 판정이 됐는데 이 60대 문제는 지금 기사부고. 4일부터 17일까지 영업을 했는데 문제는 이분이 계속적으로 거짓말을 했다라는 그래요. 건데 이 감염병 예방법에 의해서 이렇게 거짓으로 진술을 하고 그 거기서로 말미암아 피해에 대해서는 반드시 구상권을 행사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분은 지금 형사 고발될 것이며 됐어요. 예, 그죠. 인천시가 됐죠. 고발했고. 그다음에 손해배상을 수천에서 수십억까지도 네. 물을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신 분이에요. 따라서 앞으로도 이런 본인의 잘못이 아닌 것에 의해서 확진이 됐지 않습니까? 대다수는 다 거의 다. 그렇다면 정말 거짓말하지 않고 솔직하게 얘기해야 된다는 어떤 표본 사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듭니다. 170명 중에 지금 이 인천 학원 강사에 의해서 감염된 1, 2, 3차 사례가 예. 한 17명 정도 많아요. 예. 많아요.
그런데 이제 요 외에 요거 이제 한 사례가 좀 슈퍼 전파가 돼버린 경우고 네. 또 거짓말이 개입돼서 문제고 네. 또 하나는 이태원 클럽 발이 맞긴 한데 대부분의 2차, 3차, 4차까지 확진이 된 상황에서 오히려 코어는 클럽이 아니고 코인 노래방이었어요. 서울 시내 지금 마포, 관악, 도봉 이게 세 군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이제 코인 노래방을 같은 방을 순차로 이용했거나 동시간대에 다른 방에 있었거나 한 확진자들이 많이 나와서 정말 제가 보기엔 이 비말에 의한 특히 이제 폐쇄된 그 어떤 공기 환경에서 공조 시스템 문제는 조금 확률은 떨어져 보이는데 가능성은 살아 있어요. 예. 다른 방으로 이제 이 어떤 에어컨을 타고 날아갔거나 예. 공조 시스템을 타고 날아갔을 가능성. 근데 방역 당국은 지금은 직접 간접 접촉. 그러니까 뭐 비말이 손잡이에 묻었다, 화장실에서 가능성이 있죠. 테이블이나 노래가 좁더라고요. 노래를 막 부르니까 비말이 나올 수밖에 없을 테고. 근데 저는 코인 노래방은 못 가봤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노래방보다 더 비좁다 그러더라고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코인 노래방이 매우 위험하다. 예, 알겠습니다. 자, 명 박사님. 네. 그 인천의 그 학원 강사 그 최평론가 말대로 17명이 지금 감염이 됐는데 보통 코로나19 한 사람이 감염시킬 수 있는 환자 수가 한 2명? 평균 3명? 평균? 2점 몇 명 이런 얘기들 2.2명 정도 얘기하더라고요. 그 초반 자료가 그랬고요. 예. 이전에 그 신종플루 같은 경우는 1.3에서 뭐 1.8 정도였고, 지금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초반에 2.2 정도 나왔었는데, 지금 그거보다는 조금 높은 것으로. 그런데 있고 어떤 연구소는 5까지 나온 사례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인천 학원 강사는 17명. 예. 대구 31명 확진자는 그거보다 수가 더 많거든요. 훨씬 많죠. 그렇죠. 100명이 넘 예. 거로 추정을 하고 있죠. 접촉한 사람만 160명으로 돼 소위 말하는 있으니까. 슈퍼 전파자입니까? 그렇죠. 슈퍼 전파자. 사실 의학적으로 완전히 명확하게 정의된 건 아닌데요.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백화점 매출의 80%를 20%의 고객이 그렇죠. 담당한다. 파레토 법칙이라고. 예. 파레토 네. 법칙. 오늘 아침에는 몰랐죠. 오후 되니까 아시겠네요. 사회학자세요. 역시. 이거는 20년 전부터 알고 있던 맞아요. 그 파레토 법칙 그 이탈리아 그 경제학자 파레토가 전체 그 뭐 이탈리아 그 부 전체 80을 20%의 사람들이 사람 이름입니까? 파레토? 파레토의 네, 경제학자 경제학자. 이름입니다. 이탈리아. 저는 그것도 팔에투인 줄 알았어요. 80, 20이니까 파레투 이렇게. PARRETO 파레토입니다. 파레토 PARETO. 참 많이 배워갑니다. 네. 파레토. 근데 이게 의학 분야에서도 적용이 어느 정도 돼요. 그래서 실제 어떤 전체 80%의 감염자, 확진자를 20%의 사람들이 그 기여를 한다. 이런 이제 관점에서 해석을 하고 있고요. 실제 2000년도에 네이처지에 그런 그 모델을 제시를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 메르스 때 같은 경우에는 보통 5명, 한 명이 5명 이상을 감염시킨 경우를 슈퍼전파라고 해서 그 당시 슈퍼전파자가 한 4-5명 정도 됐었을 겁니다. 그때 186명인가 하는데 전체 80%를 담당을 했거든요. 이번 같은 경우는 대구는 31번 환자가 신천지 교인이 대략 최소한 160명 이상 접촉해서 실제로 그 정도 이상을 감염시켰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또 이태원 같은 경우 용인의 66번 환자, 확진자가 그렇게 영향을 미쳤고, 그다음에 인천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102번 환자가 17명 이렇게 되는데, 일단 어쨌든 이 슈퍼 전파자의 특징들이 사실 그거예요. 뭔가 바이러스 양이 엄청 많거나, 예. 혹은 환경 자체가 다른 데랑 다르게 예를 들어서 병원 안에서의 전파라든가, 지금 같은 경우는 이태원과 같은 특수하게 아주 다중 이용 시설인데 밀접 접촉하는 공간. 그리고 코인 노래방도 마찬가지 상황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슈퍼 전파자가 될 수 있는데 분명히 지금 슈퍼 전파자라고 이야기는 할 수 있겠죠. 예. 그 반대로 보면 저는 바이러스 양은 이제 의학적으로는 모르겠고 일단 이 사회학적 특성은요 엄청나게 많은 동선을 하필이면 바이러스가 막 배출되고 있을 때 무증상이거나 약한 유증상이거나 할 때 엄청나게 돌아다니면 그만큼 접촉이 늘어나고 그렇죠. 접촉이 늘어나면 감염이 되는 거예요. 예. 반대 케이스로 이태원 클럽에 갔어요. 제주도에서 한 여성분이. 피부관리사? 네. 예. 제주도로 돌아갔어요. 그 얘기 나오자마자 자진해서 나 갔다 왔습니다. 예. 검사 받았어요. 예. 근데 사흘은 근무를 한 거야. 예. 피부관리사인데. 예. 144명을 접촉했어요. 그것도 얼굴을 가깝게 대서. 예. 그런데 마스크를 쓰고 있었어. 다 음성이야. 그렇죠. 이런 사례가 있잖아요. 그렇죠. 정말. 그래서 안타깝네요. 마스크를 좀 착용하라는 이야기가. 그 그래서 마스크의 나오는 강력함. 거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3부 순서 마치고 광고 듣고 오는데요. 문자로 2902님께서 인천 학원 강사 확진자 폐가망신이라는 표현은 너무 과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예, 사과를 부탁드립니다. 이런 문자 주셨는데, 예, 제가 대신 사과드리고요. 그럼 아까도 다음 제가- 주는 예. 이제 좀 바뀌는 건가요? 이제 그거 분명히? 아니, 사과의 아이콘이 되는 거죠. 예. 네, 공식적으로 사과를 예, 드리죠. 우리 네. 김 변호사께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조금 흥분해서 네, 그런 흥분했습니다. 표현을 썼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3부 이어 4부 계속 온갖문제연구소 이어가겠습니다. 가기 전에 클로징 멘트 가야 된다고 담당 PD가 얘기하네요. 자, 3부서 마치고 4부 온갖문제연구소로 돌아옵니다.